세상 어느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껴가지고 후보를 결정합니까? 그럼 투표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받는 사람을 가지고 한다. 뭐 인구 분포를 감안한 보정치를 넣는다 하더라도 누가 받냐를 모르니까 오염되기가 쉽다. 어떻게 거는지는 또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강동의 고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전국의 난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박수가 좀 어색하긴 하네. 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네. 지금 그 얘기 막 하려고 그랬어요. 김용남 네. 전 의원이 고수 맞아요. 뭐 처음에 댓글 걸었잖아요. 네. 그게 참 찔렸는데 네. 그냥 허당입니다. 허당. 네. 고수인 줄 알았는데 고수 아니에요. 강동갑에서 일단 경선이 안 돼서 제야의 고수로 남기로. 제야는 조금 우리랑 안 맞는다는. 그래요? 그냥 경선 탈락자 정도. 사실은 넌 왜 안 되니? 뭐 이런 윤희석 거. 대변인이 사실 주류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이 공천만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요.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킥된 거야 뭐 그건 사고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요번에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 경선이라는 거에 예. 대비하는 자세가 일단 음. 제가 안 돼 있었던 거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부족한 거예요. 경선이 결국은 당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 꼬치꼬치 물어볼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4년 전까지 당협위원장 했다는 것만 믿고서 믿고 이건 내 조직이다. 내 그러니까 구역이다. 뭐 그런 생각 했는데 뭐 1년 동안 전주위원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컸다. 뭐 제 잘못이죠. 방심했다. 뭐. 방심까지는 아니고 사실 경선 가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원 20% 일반 80% 여론조사잖아요. 맞는데요. 네. 그 일반 80이 그럼 어떤 분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일반이 아니구나. 아니 그거라 뭐 전화를 뭐 어떻게 돌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그 인구 분포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20대 30대 그게 아니었대요. 40대. 그냥 받는 사람 그냥 투표처럼 카운트를 했다. 그게 하나. 그러면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면접 조사예요. 면접 조사죠. 그럼 시간도 국민의힘 걸리고 면접 조사. 그걸 낮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전화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감이 오시죠? 예. 좀 분포가 랜덤하지 않고 좀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내가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제대로 된 상향식 민주주의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전화를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안 받아요. 근데 원래는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는 게 주소지가 거기인 사람의 안심번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령별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주소지에 있는 사람 안심번호만 쭉 준다 이거죠. 연령별로 받았더라도 카운트를 그렇게 했대요. 카운트를. 설령 20대 이렇게 나눠서 받았다 하더라도 연령 관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가중치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통신사에서 준 정보에는 이 사람이 몇십 대입니까? 이건 없는 거네요,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자 20대가 20% 반영돼야 되는데 20대가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어도 그냥 20대 한 명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제가. 보정치를 안 하고 투표처럼 원래 해야 되잖아요, 보정을.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왜 문제냐면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윤석 대변인은 여론이 제대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당의 특정 성향을 가진 지지층이 과대 포집되는 여론조사이가 쉽다. 오늘 내가 그런 걸 총장 몰라서 얘기를 떨어졌다. 아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건 내 탓이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껴가지고 후보를 결정합니까? 우리 대선도 그랬어요, 사실은. 대선도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럼 저도- 투표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맞아요. 준결승 단계에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준결승이 결승 준결승. 가지고 뭐 무슨 부정 투표니 뭐니 별 얘기 다 하면서 왜 준결승은 그렇게 안 하느냐 후보 선정 과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원은 당원 투표처럼 ARS 전화로 다 하잖아요. 예.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 못하니까 국민 여론을 넣자는 것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받는 사람을 가지고 한다. 뭐 인구 분포를 감안한 보정치를 넣는다 하더라도 누가 받냐를 모르니까 오염되기가 쉽다. 어떻게 거는지는 또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많이 받을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이런 거 받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대선 여론조사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거 받아서 지금 난 전화 오면 그냥 일단 끊어요. 저도 했어요. 바빠 카드뉴스 죽겠는데. 만들어가지고 02070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세요. 뭐 윤희석을 어. 선택해주세요. 아짜 뭐 이런 거 보냈다고 음. 그랬는데 그걸 보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의 아주 강성 지지층만 전화를 받기가 쉽다. 민주당은 뭐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국민 민주당은 참여 경선 이러면서. 특히 뭐가 있냐면 이제 상당히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카톡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지금 여기 여론조사 합니다.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 사이에 여기 확 몰립니다. 그래서 몇 번으로 전화 왔어 한 명이 받으면 그걸로 이제 쫙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쉽고 이거를 의원들은 다 알아요. 의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억지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특히 그런 유튜브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가서 자기를 홍보를 하고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죠. 양쪽으로 이 목소리가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모르지는 않으니까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선을 안 하려고 단수 공천 받으려고 에이, 되나.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 되나라고 하시는데 여러 일단 가지 내가 그 이유가 노력을 있어요. 그건 알아요. 알잖아요. 알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뻔도 했었고.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본인 단수 공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행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 편의주의. 수도권에서 이렇게 어려운 승부를 하는데 경선을 하면요 본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약간 디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 상처도 받고. 결론은 당원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수도권에서 경선하면 안 되고 차라리 결정을 하고 뭐 재배치를 할 거면 미리 하고 안 돼요. 일단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제가 그러면 경선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저는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보세요? 연구를 늘 일단 당 대표가 하는데 될 확률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래 비대위원 정도 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자, 저 같으면 일단 당원의 의사 묻습니다. 100%. 예. 물어요. 그것을 한 20에서 30% 정도 비율을 주고 나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관위를 굉장히 일찍 띄워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아 공론조사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냥 해당 지역에 있는 분 몇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해서 이분들 오시게 해서 거기서 자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 만약에 2대 경선이다 그럼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PT를 할 수도 있는 토론도 거예요.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표하게 한다. 네. 그리고 좀 찾아보세요라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예.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거면 그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세요. 저희 당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당의 기여가 있고 당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밖에서 받아서 툭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영입 인재. 그러면 굉장한 또는 불러온 사실감을 느껴요. 민주당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방식이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당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 강동 고수 강동윤 씨께서는 이제 당에서 선임 대변인도 맡고 당에 별로 우선 의미가 활동을 없던데. 했는데 이 문제점 실제 패배한 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볼 해야 때는 맞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 너 졌으니까 징징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맞아요. 제가 뭐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했고 엉뚱한데 에너지 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계산을 하잖아요. 앞으로를. 제가 경선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민주당 진선미 후보는 이미 결정돼서 이미 막 뛰고 있고 지금 뛰고 8년 된 사람인데
힘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당원은 쪼개져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이 상향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서 경선을 마치 뭐 절대적인 법칙 원칙 이게 무슨 지구의 선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안 돼요. 이 방식이 민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안 민주당